네. 시간이 좀 되는 애들이 오고 못 되는 애들은 좀 못 와서 지난번에 이 녀석 개념 정리 할 건데 이 녀석 앞에 부분은 좀 못 들은 부분은 이 뒷부분부터만 좀 개념 정리만 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쓰냐면 선생님 복소수까지 개념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 이후부터 이제 방정식, 그다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까지가 나가는데 대부분 웬만한 시험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 3,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가 거의 대부분 웬만하면 거기까지 되는데 계약이 좀 늦어지고 좀 진도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2차 함수까지만 좀 배우려고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거기 페이지가 하나 있을걸요? 이쪽이냐면 인수분해 다음에 출력분 다음에 여기 거예요. 여기 27번부터 와. 27번부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방정식 중에서 뭐가 있냐 먼저 1차 방정식이 나와요. 1차 방정식. 그럼 1차 방정식인데 그럼 이 1차 방정식이 중학교 과정하고 똑같은 내용을 배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중학교 과정하고 똑같은 걸 배우면 의미가 없는데 중학교 때는 뭐냐면 x의 개수가 0이 아닌 순간만 배웠지. x의 개수가 0이 아닌 순간만 배웠으니까 편안하게 양변을 3으로 나눠서 x가 3분의 4다. 그래서 근이 x는 3분의 4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고등과정의 그럼 1차 방정식은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고등과정의 1차 방정식은 x의 개수가 결정이 되지가 않았다는 소리인 거죠. x의 개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x를 a분의 4다라고 해서 양변을 a로 나누면 그럼 불가능한 거지. 왜냐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나눠야 되죠. a가 0이 아닐 때만 이게 가능하죠. 맞죠? 만약에 0으로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으면서 보겠습니다. 0으로 나눈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괜찮죠? 0으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빨리 들어. 빨리 와.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범한 1차 방정식이다. 27번 1차가 1차가 할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 a가 0이면 그럼 얘는 0 곱하기 x는 4가 되는 거잖아요. 0 곱하기 x는 4가 되는데 얘는 늘 0인데 얘는 4가 되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가 근인데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근이 없는 거죠. 근이 없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얘가 0 곱하기 x인데 이쪽도 만약에 0이 됐다고 생각하자는 소린 거야. 그럼 얘는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도 항상 0이 되고요. 그럼 0은 0하고 항상 똑같은 거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된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 봐봐.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아예 근이 존재할 수가 없고 이런 꼴 패턴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데 그럼 항상 이런 거잖아. 우리가 그 단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과 성질을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냐면 봐봐 이제 정리할 거니까 AX는 B라고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자라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X가 있는 항과 X가 없는 항으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자라고. 그런 다음에 보세요.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근은 존재한다.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근데 x의 개수가 0인 순간은 x의 개수가 0인 순간 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소리인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a가 0이 아니면 해는 무조건 한 개 존재하는 거고 a가 0인 순간 즉 1창의 개수가 0인 순간 무슨 해가 특수한 해가 존재한다라고. 특수한 해. 특수한 해가 존재한다라고요. 괜찮아? 27번 한다라고. 특수한 해가 존재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면 무수히 많은 특수한 해가 되고 A도 0이고 B가 0이 아니면 그때는 해가 없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1차 방정식을 좀 복잡하게 준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하는 걸 유도하고 나서
이 1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한 A값 B값을 구하라. 1차 방정식 해가 없기 위한 A값 B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근데 이용 관련된 문제는 대신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 문제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 집어넣지 않았어. 그냥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올 테니까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한번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동량으로 정의하실 수는 있더라고. 이렇게 동량으로 정의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B 플러스 1라고 이렇게 정의했어.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자는 소린 거예요. 여기로 A 플러스 1을 할게요. 그냥. A 플러스 1로. 당연히 이걸 X가 있는 거 없는 거 정리가 되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소리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X가 A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값을 구하고 해가 없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더라고. 그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 해가 없을 때 모두 다 어떤 케이스라고? X의 개수가 0인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말로 쉬운 말로 바꿔서 생각해야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때는 오케이 X의 개수가 0인 순간이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되죠? 그러면 얘가 0인 순간이니까 그러면 A는 2가 될 수 있거나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더라고. 그럼 A가 2라고 가정하면 얘는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A다가 2 집어는 얼마가 돼? 3 되는 거니까 얘는 해가 없다라고 되는 거지. A가 2면 해가 없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가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도 0인 거니까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된다는 소리인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럼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접목시키냐? 첫 번째, X가 있는 거 없는 거 동량으로 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괜찮아? 두 번째, 특수한 해를 갖는 순간이 어떤 경우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X의 개수가 0인 순간 존재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야만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괜찮죠?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에서 특수한 해를 가질 때는 X의 개수가 0인 순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필기하고 정리하자라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괜찮죠? 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Q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야. 절대값 Q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인데 보세요. 절대값 Q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절대값 X가 4 하면 X는 4이거나 X는 그냥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맞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X-1의 절대값이 5하면 그럼 얘는 X-1은 5가 되거나 X-1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렇게 충분히 쉽게 얘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절대값이 하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문제를 절대값이 하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부터 얘가 양수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6인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x는 6이 존재하는 거니까 괜찮고, 그럼 x-1이 0보다 작으면 x가 즉 1보다 작은 순간은 마이너스 붙이고 나가는 거니까 이 x 값을 지금 구하면 마이너스 x는 4가 되므로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사고를 해왔잖아. 근데 그냥 절대값의 기본적인 성질을 보면 하나일 때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 거니까 이 x-1이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괜찮죠? 무조건 절대값 안에 부호를 결정할 게 아니라 한 개짜리는, 그치? 근데 절대값이 이제 한 개짜리가 아니라 절대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절대값이 이제 2개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린 거야. 봐봐. 얘도 문제가 좀 없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야. 이 값이 뭐라고?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A 만약에 절대값 4내면 이게 5고 마이너스 5 풀 텐데 두 개의 절대값을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기본적인 절대값의 성질 양수면 그냥 나가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주는 게 포인트죠. 그지? 그러면 얘의 부가 양수 음수가 되게 하는 범위 얘의 부가 양수 음수가 되게 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부가 양수 음수가 되는 경계값은 0이 되는 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x는 1인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니까 x축에 있는 구간을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여기 1에서 끊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몇 개로 나눠진다고? 세 개로 나눠진다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x가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등호를 없고 있고 없고 있고라는 등호를 붙여주면 된다는 소린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제 절대값이 없어서 평범한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이 범위에서 절대값을 없애서 평범한 1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소린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범위에 따라서 x-1의 부호를 결정하고 2x 플러스 3의 부호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대충 대표적인 수 하나만 생각해봐. 0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x를. 그럼 x를 0으로 생각하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가야 되고 x 0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오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4는 5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x는 1이 되는 건데 이 범위에서 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는 1은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라고. 그래서 절대값 두 개짜리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연산적인 부분이 강해서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값들로 x축을 3개 범위로 나눠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약속하면 돼. 등호를 없고 있고 없고 있고 등호 붙여주시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3개 범위 안에서 절대값이 없는 평범한 1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된다는 소린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2차 방정식 볼게요. 여기부터는 좀 이제 필기하고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볼 테니 봐봐. 봐봐요. 2차 방정식이라고 타이틀을 주냐 아니면 그냥 방정식이라고 주냐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더라고요. 2차 방정식을 줬다라는 것은 A는 절대로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괜찮지? 조심해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당연히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 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해 공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을 한 번만 살펴보자라는 거야. 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그럼 내가 기본적인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2차기 계수가 얘들아 1인 게 편해.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그래서 등식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자라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x 넘어가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네모 박스 하면서 다음 중 네모에 들어갈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고. 그럼 넘어가서 그럼 나는 이제 상수함을 찾고 싶은 건데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 절반은 4분의 3 제곱하면 16분의 9 등식의 성질로 여기도 더했으면 여기도 16분의 9를 더해주면 된다는 소린 거죠.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제곱식 x-4분의 3 전체 제곱인 거고 그럼 얘는 16으로 통분하는 거니까 16분의 29가 되므로 그래서 x-4분의 3이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루트 29가 된다는 소린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근해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증명 과정에서 근해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잘 봐. 2a분의 마이너스 b가 이차 함수의 대칭축하고 똑같은 거야. 외워야 돼. 아니 이미 외우고 있는 거야 우리. 괜찮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이차 함수의 대칭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하고 똑같은 거야. 오케이? 기억하시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됐죠? 그런데 정리할 거 봐봐. 근해 공식을 적용시킬 때는 이 a, b, c라는 개수가 모두 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일 때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다시. 이 근해 공식을 쓰려면 a, b, c라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근해 공식을 쓰실 수 있다라고. 그럼 그 기본적 전제 조건이야 지금. 그죠? 그럼 이제 그럼 여기서 근 두 개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가 나오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가 나와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알파 베타라고 둔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얘 혼자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뭐랑 연계돼서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결돼가지고 무조건 출제가 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알파 베타가 나오면 잘 봐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려야 되지만 선생님 이따 기출문제 볼 건데 알파 베타가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근이라는 걸 잃으면 안 돼. 근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 이 문제 한번 선생님 봐봐. 네, 봐봐. 이 문제예요. 거기라서 안 집어넣었어요. 프린터가 너무 많아져서 같이 보면 돼. 그냥 기출문제에서 선생님 가져온 거라서.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 오케이. 그러면 보자마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걸 먼저 캐치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고민하자라고. 왜 알파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왜 베타에 관한 2차식이 나올까라는 거야.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지. 맞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그래서 2차식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과 계수와 함께 두 근합과 두 근합 곱만 집중하다 보니까 얘가 기본적인 컨셉은 무조건 근이었구나. 그래서 대입해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가 4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3알파구나. 마찬가지로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가 4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3베타구나 라는 거를 찾으시면 된다고 되는 거야. 괜찮죠? 이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숙제 기준제니까.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것도 우리가 컨셉을 잡으셔야 된다고. 근이기 때문에. 괜찮죠?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봐봐요. 2차 방정식에 풀이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한번 볼게요. 판별식을 한번 보자. 판별식. 30번이야. 거의 보내서 30번인데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얘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의 뜻이 뭐냐면 판단해주고 구별해준다는 거야. 판단해주고 구별해주는 거야. 뭘 판단해?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게 해주고 뭘 구별해줘?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란 말인 거지. 괜찮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루트 하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실수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얘가 0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b 하나만 존재해.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갖는 거고. 그럼 얘가 왜 중근을 가져? 완전 제곱식이라서. 완전 제곱식이라서 중근을 갖는다고 소린 거죠. 괜찮아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하나가 음수니까 얘는 무슨 근이야? 허근을 갖는다라고요. 괜찮지? 기본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 봐봐. 방정식 얘기인데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의 범위이지만 얘가 시험 범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봐봐.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1차와 2차에서 y는 한 다음에 4-x가 돼서 y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밑에 식에서 문자가 소거가 된다는 소리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는 x제곱 2x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곱한다음 두 배니까 8x 플러스 16인 거고 마이너스 2a는 0인 거니까 그럼 얘가 지금 뭐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x가 만약에 1 나오고 x가 만약에 2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x 1 집어넣으면 y가 3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x 2 집어넣으면 y가 2가 되니까 그럼 그때 순수 쌍기수는 2개가 되잖아. 근데 우리는 오직 한 쌍해를 갖는다는 소리는 x가 2개가 나오면 y도 저절로 2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x가 only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소린 거잖아. 따라서 판별식이 0이면 된다는 소린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얘를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얘가 근이 하나가 되구나. 근이 하나가 되니까 판별식이 0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더라고. 무턱대고 딱 보자마자 판별식이 0이라는 걸 떠올릴 수가 없잖아. 괜찮죠? 그래서 판별식 0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판별하는 것이니까 됐어.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만난다는 것은 실근, 안 만난다는 건 허근 표현인 거야.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갖는 것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라는 것은 허근을 갖는 것은 교점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괜찮죠? 표현 똑같습니다. 되죠? 표현 똑같더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실근은 만난다는 개념이고 허근은 만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얘는 누구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어?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 일반적인 직선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봐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우선은 만난다는 표현이 뭐냐? 만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함수 값이 같죠? 함수 값이 같다라고 두는 이 함수 값이 같게 하는 x가 존재해야 만난다고. 봐봐.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잖아. 그지? 그럼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난다는 건 뭐야?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점하고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동시에 들어있는 점. 여기에도 들어있으면서 여기에도 들어있는 점. 즉, 공통으로 들어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공통으로의 교점은 함수 값이 같잖아. 함수 값이 같을 때 x 값을 찾으면 함수 값이 같다라고 뒀을 때 이 x 값을 찾는 게 바로 교점의 x좌표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교점이 하나인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다, 판별식이 0인 거고 교점이 두 개인 거니까 함수 값이 같게 하는 x 값이 두 개,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그럼 여기는 함수 값이 아무리 교점이 없어 이 함수 값이 같게 하는 x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괜찮아요?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기본적인 개념 쉽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이것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봐봐. 기본적인 개념은 쉽잖아.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안 만나? 그러면 교점이 존재해야 하네? 안 하죠? 맞죠? 그럼 교점이 존재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2x제곱 플러스 3x랑 이 직선이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지금 무슨 표현이지?
이 y하고 이 y가 같다라고 식을 세운 거잖아. 맞죠? 그럼 문제에서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은 거니까 교점이 없으므로 이 방정식에 근이 있어 없어? 없죠? 그지? 이 방정식 근이 없더라고.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m은 0인 거니까 얘 방정식에 근이 없으니까 여기서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문제 풀어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식인 거야 얘는. 무난하게 얘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걸 식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보시죠? 이제 봐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지는데 자, 두근의 차가 주어져. 두근의 차. 그럼 두근의 차가 2면 예를 들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2인 거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서 곱셈 공식 변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괜찮다고. 되죠? 또는 두근의 차가 2면 이렇게 풀으셔도 괜찮다라고. K랑 K 플러스 2라고 둔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예를 들어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뭐 K와는 뭐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계수의 미지수가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계수의 미지수가 존재해서 뭐 그 A 값을 뭐 구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X 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0이야. 근데 뭐 두근의 차가 뭐 2야. 두근의 차가 2면 그래서 두근의 차가 2면 근을 K하고 K 플러스 2라고 두는 순간 미지수가 KA 두 개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한 건데 그 식 두 개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찾으면 된다는 소린 거야. 괜찮아요? 그게 느껴지면 된다라고. 그 다음에 어떤 또 표현이 있냐면 세 번째로는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야. 그럼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다 그러면 K랑 3K를 두고 문제를 접근한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 아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더라. 자, 봐봐. 첫 번째 뭐냐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들이냐면 각각의 계수에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 여기도 미정계수 구하는 거잖아. 그죠?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그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는 어떤 편들이 있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근의 공식도 근의 공식도 계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판별식도 계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저 미정계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x에 수를 대입하는 것도 계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는 케이스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자, 다시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어떤 계수의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 관계, x에서 어떤 수를 대입, 이 네 가지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 네 가지 테두리 안에서 2차 함수든 2차 방정식이든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다 계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계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봐봐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볼게요. 알파 베타가 나와서 근각에서의 음량선이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19번 문제는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두 개 풀트는 없거든. 이거 만들기만 한 거라서 도전하는 문제. 얘가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작성과 좀 연계가 되다 지금 약간은 내용이 어느 곳에 들어갈지 애매모호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은 알파 베타라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럼 근거와 계수관계로 두 분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 두 분 합은 5분의 1분의 충분히.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까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두 분 합은 4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F0은 1이래요. 근데 F0은 1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2차 방정식의 두 분 PQ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잖아. 우리가 지금 찾을 포인트는 뭐냐면 2차 방정식 fx의 두 분을 구하는 거야. 보세요 이제 그러면 봐봐. f2가 0이면 x는 2가 근이죠. 맞죠? f3이 0이면 x는 3이 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분이 2, 3인 거지. 왜? x자리에 1이 했더니 등호 성립했잖아. x자리에 3 집어넣었더니 등호 성립했잖아. 그치?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잘 봐야지. 봐봐. f2는 1이야. f3은 1이야. 2 집어넣었더니 1 나오고 3 집어넣었더니 1 나왔어. 그러면 2하고 3이 근이야. 2하고 3이 근인데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fx는 1이라는 방정식의 두 분이 2하고 3이라고. 괜찮아? 2 집어넣었더니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등호 성립한 거 맞잖아. 그죠?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x-1은 0이라는 두 분이 2, 3인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두 분이 2, 3인 거니까 방정식의 작성 x-2 곱하기 x-3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잖아. 그치? 집중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럼 나는 fx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근데 최고 차함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 a라고 적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 1을 이항을 하자. 돼요? 괜찮지? 아까 그럼 봐봐. 계수의 미지수가 들었으면 선생님이 근해 공식, 근과 계수 관계, 판별식, x는 어떤 수를 대입? 넷 중에 하나로 다 커버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다르지만 왜 F0이 1이 나왔을까? 왜 F0이 1이 나왔을까? 이 A 값 구하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문제가 풀린다고 소리인 거야. 다시 다시요. 그럼 fx는 다시요. 이것만 좀 연습하고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면서 어려운 문제는 f2는 4요, f3은 6이에요. 자 그러면 2하고 3은 어떤 방정식의 두 분일까요? 얘들아? 2하고 3은 어떤 방정식의 두 분일까? 김포에서 과외하는 애들은 대답을 하더구만. 2하고 3은 어떤 방정식의 두 분일까? 2, 3을 x로 바꿔봐. 그럼 얘랑 얘랑의 관계가 뭐야? 두 배잖아. fx는 2x라는 방정식의 두 분이라고. 괜찮아? 맞죠? 2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하고 3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하잖아요. 그치? 맞죠? 등호 성립한다라고. 그러면 fx-2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분이 지금 누구누구야? 2, 3인 거다라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조금 했으면 봐봐. 얘랑 뭔가 연결고리가 있고 얘랑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면 여기도 뭔가 2를 집어넣은 수가 나오던가 아니면 고정이던가 변하지 않던가 변하던가. 괜찮아? 잘 봐.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는데 베타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x자리에다가 알파가 들어간 건데 갑자기 베타가 나오면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형성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이 베타를 알파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f 알파가 베타분의 2가 된다라고. 그럼 f 베타가 뭐가 되냐면 알파분의 2가 되고. 괜찮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서 알파분의 양면을 알파로 나누면 베타는 알파분의 4인 거야. 따라서 4분의 베타가 알파분의 1이죠.
양변을 2로 나누면 그냥 2번 2로만 나누면 2분의 베타가 알파분의 2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된다고? 그럼 다시 보면 F 알파가 베타분의 2인데 베타분의 2가 근데 이것도 바꿔야 되네. 양변을 베타로 나누면 알파는 베타분의 4가 되는 것이고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알파가 베타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분의 2가 2분의 알파로 바뀌는 거고 마찬가지로 알파분의 2가 2분의 베타로 바뀐다라고. 얘가 2분의 베타로 바뀐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친숙한 표현으로 바뀌죠. 최종적으로 이제 대답해 줘봐요. 베타 자리, 베타 자리, 알파 자리, 알파 자리니까 알파, 베타 자리를 x로만 바꾸면 끝나는 거야. 그죠? 맞지? 알파, 베타를 x로만 바꾸면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이 두 분이냐면 생각해 머릿속으로 fx는 2분의 x라는 방정식의 두 분이 되는 거지. 되니? 괜찮냐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등형이라는 건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 이런 꼴이면 fx는 1이라는 방정식이 두 분이 2, 3인 거고 이런 꼴이면 fx는 2x라는 방정식이 두 분이 2, 3인 거니까 이 수가 0이나 3수로 고정되는 거냐 아니면 변하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고정됐으면 얘들만 x로 바꿔주면 fx는 1이라는 방정식이 근이 되는 거고 얘도 변하는 거면 x를 얘를 2, 3을 x로 바꾸면 뒤에 있는 수도 x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소린 거야.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할 테니까 봐봐. 그럼 f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이야. f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x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에요?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냐면 fx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해해주시면 된다라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작성 봐봐. 여기도 좀 할 게 많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야 돼. 시험에 잘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쌤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켤레그까지만 생각할 거야. 켤레그까지만 2차 방정식의 작성 봐봐요. 2차 작성이 몇 번이냐면 33번이야. 33번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작성 가장 기본적인 거는 2하고 3이 근이야. 그럼 x-1 곱하기 x-3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만약에 최고차계수가 1이 아니고 4다 그러면 여기다 4를 곱해주면 된다고. 무난하지? 근데 한꺼번에 쓰는 방법은 두 근을 합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건 1차항의 개수고 곱한 건 3차항이야. 이게 다이렉트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지. 기억해요? 그치? 근데 2차 계수가 3이다 그러면 여기다만 3만 곱하면 안 되고 모두랑 다 3을 곱하는 거야. 그치? 자, 이거는 이제 쉬워.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봐봐.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고 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또는 알파분의 2랑 베타분의 1을 두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또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새로운 두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또는 2 곱하기 알파랑 2 곱하기 베타를 두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표현들이 다 계속 생긴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야? 얘가 새로운 두근이니까 이 새로운 두근의 합과 새로운 두근의 곱을 얘의 근과 계수의 관계의 정보를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괜찮아? 되시죠? 이게 뭔 소리야? 두근의 합. 두근의 합 찾으면 되고 두근의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 거니까 원래 근과 계수에서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새로운 두근이라는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두근의 곱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잘 봐. 기억하면 좋은 게 상당히 많은데 뭐냐? 첫 번째 필기에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못 하니까 거기 2번 새로운 분에다가 필기해. 뭐냐?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A랑 알파 플러스 A를
알파 플러스 A와 베타 플러스 A를 새로운 근으로 해. 새로운 근. 새로운 근. 여기서 A는 양수인수 둘 다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기존의 fx 대신에 기존의 fx는 0 대신에 x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냐면 x-a를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저 x 자리에다가 x-a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면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면 기존의 fx라는 방정식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부호가 반대로 플러스 a면 마이너스 a로. 그치? 기억을 해야 돼. 이걸 모르고 지금처럼 정석대로 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알았어? 이런 거 기억하자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야. 두 번째 특이한 거. 이번에는 더한 게 아니라 a를 곱해. A를 곱했어요. 기존에 그래다가 A를 곱했으면 기존의 fx라는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이번에는 a분의 1x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알파와 2 곱하기 베타를 새로운 근으로 잡았으면 f 2분의 1x를 대입하시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이건 기억을 하자는 소리인 거야. 거꾸로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더하기 됐으면 x 빼기를 집어넣으면 되고 곱하기 했으면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효율성인 거야. 이건 효율성인 거야. 중간고사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능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것들만 지금 한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근을 뒤집어. 이거는 선생님 매번 강조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야. 근이 역수가 돼. 기억해요? 근이 역수가 되면 잘 봐. 원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면 근을 뒤집었잖아? 이거 외워버려. 개수의 순서도 뒤집어져. 오케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 그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이랑 2차 방정식 거라? 그럼 개수의 순서가 뒤집어진다고. 상수항이 2차항의 개수로 가고 1차항은 그대로고 2차항이 상수항으로 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근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이랑 2차 방정식 구하라.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 된다라고요. 이 소리라는 소리야. 쉽게 계산하자는 소리인 거야. 그죠?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첫 번째, 두 근을 합하라. 두 근의 합을 찾고, 두 번째 뭐라고? 두 근의 그냥 곱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을 찾자라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을 찾아. 괜찮을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금방계수 관계를 충분히 찾으시면 되는데 분수의 덧셈 문제에서 분모가 다르면 곱으로만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건 기본적인 개념 쉬운 거. 아까 선생님 그 특별한 세 개만 기억하면 나머지 거는 그냥 무난하게 다 계산 가능하다라고. 그지?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이 문제.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와.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합이 이거 두 근의 곱이 이걸 때 이거의 두 근의 곱을 봐요. 뭐 한 거냐면 지금 얘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야. 원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봐봐. 문제가 원래는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리고 두 근의 합이 5야. 예를 들어서 두 근의 합이 5야. 그럴 때 f 2x-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출제 나온다고. 거의 대부분 이게 일반적이라고. 그래 봐.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쌤 집어넣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주어져. 그럴 때 f2x-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럼 봐봐 이제 어떻게 푸는지 봐봐. 그러면 얘들아 두근을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편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다른 선생님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시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다고. 어차피 이차계에서 뭔지 모르니까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식을 작성을 하자는 소린 거야.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2x-1을 집어넣은 거지. 2x-1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2x-1 마이너스 알파인 거고요. 2x-1 마이너스 베타인 거잖아요. 그죠? 괜찮지? 그럼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암산 가능하죠? 2분의 1 플러스 알파, 2분의 1 플러스 베타. 따라서 두 분의 합을 계산하시면 끝난다라고. 괜찮니?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fx의 식을 인수분해 식으로 찾은 다음에 그 식에다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 소린 거야. 근데 이건 좀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선생님이 그냥 가져온 문제야. 일반적으로는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주어져서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 거에 두 분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됐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인수분해 패턴으로 그냥 가시면 돼. 그 다음에 13번까지만 보고 13번까지만 보자. 이제 볼게요. 선생님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은데 이 교점에 B의 X좌표하고 A의 X좌표가 두근이겠죠. 맞죠? 그지? 그러면 K는 뭔지 구할 수 있잖아. 1,3을 지나니까 K는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고. 그럼 이제 잡아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3X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누구누구가 돼야 돼? 마이너스 3하고 1이 돼야 되지. 교점 X좌표니까. 맞죠? 교점 X좌표니까 맞죠? 이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하고 1인 거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둘게요. 이걸 그냥 fx라고 둘게요. 이거 fx라고 뒀으니까 봐봐. 그럼 이제 fx는 3x라는 방정식의 두분이 마이너스 3하고 1인 거야. 잘 봐. 집중해야 돼.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자라고. 그럼 얘가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인 거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2차 함수는 뭔지 몰라? f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a일 거라고.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fx를 구하라? 그럼 fx는 뭐가 되냐? a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뭐가 돼? 3x가 된다라고 이렇게. 괜찮니?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5하고 마이너스 5니까 두 실근의 합이 0이고 곱은 음수죠. 곱은 음수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0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A값 구할 수 있죠. 그치? 이거를 계산하시면 AX 제곱이고 계산하면 2x니까 플러스 2AX가 되고 마이너스 3인데 여기 플러스 3이네요. 플러스 3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이 0이 돼야 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소린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 fx에서 a, b, c를 다 결정할 수 있고 k도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린 거죠. 괜찮아?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두근이다. 이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이런 거니까 방정식의 작성으로 가자는 소리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래. 펠레근 봐봐, 펠레근. 펠레근까지만 할게요. 아니다. 이거 쉬었다 하자. 현범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선생님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까지는 뭐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쉬었다 해요.